또 포기 글래시스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항상 이 오프닝 얘기할 때마다 오프닝과 엔딩의 이 뻘쭘함 있잖아. 견디기 힘들지만. 못 얘기를 리치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네. 리치기 얘기하고 제가 숨 넘어가게 웃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병모님이 아니 무슨 이 사람 검거될 정도로 웃고 있어라고 이제 했는데 진짜 검거될지도 요새 분위기가. 뭐 소화성애적인 가사.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진영에서도 실드를 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치 이기의 일배적 가사, 노무현 비하 조롱 정서를 뭐 받아들이는 그 젊은 20대 우파 남성들도 이 소화성애적 가사들은 실드를 못 친단 말이죠. 사실 이게 캔슬할 때 이거 기본 문법이 예. 일단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한 위치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빠도 생기지만은 네. 그냥 까가 생긴단 말이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까는 생겨 유명해지면은.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제 하여간 논란거리가 하나 생겼을 때 이 잠재돼 있던 까들이 이건 뭐 NPC방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은 잠재돼 있던 까들이 이제 오케이 너 잘 걸렸어 하면서 이제 파묘를 시작하고 이제 파묘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빠들이 도저히 쉴드를 칠 수 없는 네. 모두의 보편 윤리 감각을 다루는 걸 하나 찾아내 가지고 던진 다음에 야 이거 봐라 이 새끼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뭐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샘 오츠리 씨 사건이랑 굉장히 좀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네. 샘 오츠리 씨가 그 당시 이제 가나 출신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방송 예능인으로서 아주 잘 나가고 있을 시절에 그때 이제 관짝 댄스가 유행을 했단 말이죠. 네. 정말 언제적이냐 이거 진짜 어쨌든 3년 정도 된 거 같네. 4년? 코로나 때니까 한 5년 됐을걸요. 5년. 그 어쨌든 그게 이제 아마 가나 걸 텐데 그것도 네. 거기서 가나 장례식. 그쵸. 그 장례식 문화에서 이제 호상을 하면은 약간 사람 춤추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또 밈으로 유명한 의정부고 졸업사진에서 그거를 했잖아요. 네.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검은 얼굴, 블랙페이스. 블랙페이스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샘 오츠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의정부고 애들을 이제 겁나 이제 그 저격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죠. 마치 이제 그 노무현에 관련된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을 때처럼 거기는 찬반이란 게 있잖아요. 아니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유지 뭘 그걸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냐도 있고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듯이 그때도 이 흑인 문화의 어떤 맥락 그리고 어떤 뭐랄까 그 인종 차별과 존중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정부고 애들 잘못했고 샘 오츠리는 이제 아프리카인으로서 그거를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쪽이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냥 애들이 재밌으라고 한 거고 막상 뭐 물어보니까 그 당사자들 관짝춤 당사자들도 이거 아주 웃기다라고 샤라웃을 해줬는데 니들이 뭔데 당사자보다 뭐 그걸 잘할 것이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뭐 미국처럼 노예를 잡아다가 모카밭에 일을 시켰냐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인이랑 역사적으로 아무런 그런 부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막 논쟁이 그때 막 붙을 때 그 약간 샘 오츠리 씨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이 균형 상태를 반전시키려고 하셨던 분들이 옛날에 이제 이분이 댓글 쓰셨던 거를 찾아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마 한국 배우분 연예인분이랑 사진을 같이 찍은 거에 어떤 이제 그 댓글에 한번 이제 흑인에 가면은 다신 돌아오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샘 오츠리 씨가 거기다가 프리치라고 이제 해줬단 말이죠. 예, 프리치니까 뭐 설교하다 이런 건데 그렇지 뭐 이런 거겠죠 대충. 요걸 이제 찾아내니까 이제 싹 사라졌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떤 방식으로도 실드가 안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캔슬의 그 전략과 전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그거 이후로는 아직도 방송에 복귀가 어려워지셨고 그 이제 회생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본인이 막 찍으면서 한국인들에게 잘 먹혔던 아이템을 선정하시고자 약간 체험 삶의 현장 같은 유튜브를 여러 개 올리셨는데 댓글창이 아주 난리였죠. 뭐 그래 너는 이런 육체 노동이나 잘 어울리는 뭐 그런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너무 인종차별이잖아요. 대놓고 인종차별 댓글. 그러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한번 이 캔슬에서 이제 밀리면은 이 사람을 실드 칠 만한 어떤 보호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리미트 풀고 그냥 박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리치 이기 씨도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확 원사이드하게 이제 밀려버린 게 아닌가. 사실 이것도 사과를 해버려서 네. 그 뭐야 방어군들이 이제 네. 와해된 것도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진짜 그냥 거대 세력과 나는 싸우는 투사가 되겠다라고 물론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은 뭐 그게 뭐 잘했다 나쁘다 이전에 만약에 이거를 어떤 일종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정치적 막 나는 이런 대통령 조롱도 나의 정치적 신념이고 어떤 세력이 나를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데서 힙합 씬에서는 말고 다른 데서 지지군들이 붙어가지고 뭔가 여론에 있어서 어떤 균형이 좀 더 형성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리치 얘기가 힙합으로 얻고자 하는 게 그런 태극기 부대를 자기 편으로 하고 싶어하는 아 그렇죠. 그걸 리치기가 얻고 싶어 안 얻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냥 자기 피어 집단 그러니까 동료 집단 동료 군 자기가 같이 힙합하는 사람들의 리스펙트를 받고 싶어 했을 텐데 이 젊은 남성 힙합 팬들 중에서 이 노무현 밈을 조롱으로 쓴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치 세력도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 이제 리치 이기라는 그 네임에서 나오는 거대한 상징들 노무현과 뭐 작통권 연설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은 뭐랄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라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면은 일단 기호지세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이건 타면은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멈추는 순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호랑이를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지 않은 거라 네. 그 기호지세의 그냥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층에는 이 정치 혐오가 조금 심하다 보니까 진지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쿨한 행동으로 여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롱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정치색을 내비친다고 하면서도 사실 광장에 나와가지고 뭘 한다거나 리치 이기를 위한 이 연판장에 서명해 주세요. 누가 할 거냐고. 그렇지. 이거를 뭐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없거든요. 리치 이기를 위해서 리치 이기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 표현의 자유 제한을 막는 법안에 대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뭐 정치인이 리치 이기의 편을 들어서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리치 이기가 공연 취소당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20대 남성들의 정치 행위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과소평가 당하는 게 이거 근데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근데 어디에서 나온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것은 20대 남성에게 그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단 모티베이션이 없고 이게 정치적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20대 남성으로서는. 왜냐면은 뭐 정체성 정치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20대 남성이 진지하게 차별받고 있으니까 뭐 골기하자 이런 것도 사실 모티베이션이 안 되고 사회적 무력감이 있는 게 20대 남성이 어디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가 옛날에 탄핵 집회 같은 데에서도 20대 남성이 발언을 하면은 막 나중에 막 욕을 먹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욕을 먹었던 게 조금 극우적 정치생을 탄핵 집회에서 얘기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건데 근데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고관여 20대 남성들이 쿨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게 이게 커뮤니티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극기 부대에 대한 뭐랄까 그 구림. 근데 그래도 뭐지? 저는 이제 좀 태극기 집회 같은데 좀 이번에 저번 탄핵 전국대 좀 다니면서 네. 갑자기 좀 정치 얘기가 좀 빡세지는데 어쨌든 관찰을 했는데 네. 확실히 젊은 남성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늘긴 했어요. 예전보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잠재적인 어떤 그 샤이 보수들이 그렇죠. 샤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항상 디폴트 값으로 뭔가 이제 좀 우파나 보수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인구 집단은 꽤 형성이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체적인 이념이 조금 부족하고 네. 일단 몇 개 상징들로만 움직이는 거죠. 뭐 융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상징들의 어떤
반응을 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아니 뭐 노무현이라는 것도 사실 이 조건 반사잖아요. 네. 노무현이 뜨면 웃기다 이거잖아요. 뭐 대단한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거고. 근데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정서들을 잘 이제 해석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이념으로 만들어서 어떤 강령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를 만들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그 강령 만들고 조직화하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좌파들이 했던 행동이라서 의식적으로 되게 기피하는 것 같아요. 20대 남성들이 그렇죠. 그런 조직을 만들고 원래 그런 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남성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네.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파에서는 약간 자기 개발이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뭔가에 헌신하는 거는 그 시간에 돈 벌고 빨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네. 이런 게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쿨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정서도 좀 있는 듯합니다. 우파들이 약간 좀 개인주의화가 됐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집회 나가고 뭐 조직 만들고 뭐 이런 거 참여할 시간에 네. 빨리 취업하고 뭐 일하고 뭐 투자하고 해야지. 요렇게 돼 가지고 좀 심적으로 응원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안 해. 이렇게 선을 긋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리치 이기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본부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아니 뭐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좌파가 아니다 이꼴 우파로 좌파가 아니다. 예. 흑백 논리잖아요. 근데 뭐 그게 현대 사회죠. 맞네. 예. 그건 그렇죠.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보면은 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업에 동참을 했죠. 근데 우리의 인식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다닐 만한 사람이면은 고액 연봉자고 사회가 그 부여하는 질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순응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정치색을 추론해 보자면은 우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실 뭐 정치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이분들의 어떤 파업으로 예. 그냥 어떤 뭐랄까 지향하는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성과급 받아가지고 네. 이제 집 사고 투자하고 애 키우고 아주 우파적인 아주 우파기죠. 정상 가정을 이제 꾸리셔가지고 잘 살 거란 말이에요. 원래 노조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분들이 그 거기에 만족하고 삼성이 노조 없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삼성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당연히 다 알았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동의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10%의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는 그걸 딱 받다 보니까 눈이 딱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좌파적인 쟁의행위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원래 약간 찐 좌파 감성이라면은 네. 그 기본적으로는 제가 또 공산주의 전공 아닙니까? 맞죠. 네. 공산주의 논문도 공산주의로 썼어. 그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거든요. 예. 하다못해 초기업 그쵸. 노조.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게 공산주의의 어떤 기본이고, 이거는 뭐 근데 공산당 운동이 2차 대전 후에 여러 갈래로 분화하면서 그 서방 진영 쪽 자본주의 세계 쪽에서는 이제 체제랑 약간 순응을 하죠. 그래서 그 약간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 그래도 노동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너무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성공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어떤 통일된 노동자 집단, 노동 계급에 대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흐려졌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단위로 좀 사고를 하게 되고, 일테면은 삼성전자 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이 합의를 성공인지 실패로 볼지는 그건 뭐 여러 해석이겠지만은 네. 이걸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전자산업이 산별 노조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일으켜 보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죠. 오히려 그냥 하이닉스가 네. 저러니까 우리도 조금 이거는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 다른 어떤 전자기업들이 나눠달라 하면은 아니 너는 뭐 했다고 우리가 다 했지라고 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천공항 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좌우라는 게 이제는 어떤 명확한 나는 이거를 존나 이 이념을 내가 씨발 따르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막 할 겁니다라기보다는
뭘 싫어하느냐로 일단 정의되고 저거는 씨발 아니지로 정의되고 그 정말 현대적이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어떤 내가 성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이콘들에 대한 어떤 그 분류 이런 게 훨씬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번 그 노사 합의안이 딱 나오고 그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다르단 말이죠. 이번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온 게 디램 메모리 사업부. 그래서 그분들은 성과금을 되게 많이 받는데 다른 사업부 돈 많이 못 벌어온 사업부들이 성과금에 차등이 생겨가지고 또 노조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쟁의 활동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파 좌파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사실은 나눌 수가 없게 돼버린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모든 이 정치적 의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사실 뭐 좌파 우파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또 공산주의 전공자로서 말하자면은 네. 1920년대 혹은 뭐 조금 아무리 멀리 잡아도 1870년대 그때부터 1970년대까지 대략 100년 정도에 이제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루트였고 1970년대 넘어가면은 이제 막 뒤섞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바마. 예. 이 사람 월스트리트 금융가들 다 살려준 은행가들의 이 딥스테이트의 그냥 뭐야 화신인데 신자유주의 은행가들의 숭배자인데 좌파들 겁나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좌파라면 오바마를 좋아할 수가 없어. 의료보험 하나 빼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바마를 좌파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그 70년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네. 저의 미국사 최애 대통령인데 리처드 닉슨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나 그냥 케인즈주의자인데요. 나라가 복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님? 뭐 이런 분이었단 말이죠. 이미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흐려졌고 대신에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남은 건 뭐냐? 나는 그냥 트럼프가 좋아하면 우파고 난 그냥 오바마랑 맘다니가 좋아하면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네 편, 내 편 이 주의를 해야 되니까 너가 좌파다, 너가 우파다라고 그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마다 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거를 확실히 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하려는 게 조금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뭐 저는 뭐 옛날에는 정치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갔는데 네. 요새는 뭐 좀 이런 거는 저는 뭐 정치가 그렇게 좋게 돌아간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이제 개판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뭐 약간 정책보다는 그냥 어떤 상징 하나 놓고 이제 서로 캔슬하고 이제 뭐 그런 문화 정치 그다음에 상징 동원 이런 게 좀 대세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일테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빨갱이였다가 네. 우파로 넘어왔으니까 러시아 전공할 때 빨갱이셨나요? 러시아 전공은 지금도 해요. 그거는 항상 하고 있어. 근데 예. 저는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관련된 거 빼면은 네. 스탈린이라는 정치인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파적이거든. 아, 임명묵 기준 우파 정치인이거든. 스탈린 우파설. 네, 스탈린 우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역사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좌파 시절에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막 조롱하는 인터넷 밈 같은 거를 막 그 웃고 이랬던 천인공노할 이제 폐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많았죠. 박정희 대통령도 조롱하는 밈. 저는 심지어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 예. 그 김재규 묘소를 한번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그때 저를 생각하면은 진짜 감옥 보내도 생각하거든요. 진지하게. 아, 10월 26일? 예, 저는 지금은 대신에 이제 네. 참회를 다 하고 예. 우파로 넘어온 다음에 참회하고 참회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생가라든가 예. 그 5.16 벙커라든가 현충원 묘라든가 전쟁 기념관이라든가를 다 가서 이제 향 꽂고 뭐 그러면서 이제 죄를 이제 씻고 있는데 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네. 이제 일베 전성기 때 네. 그 박정희 노무현 패드립 논쟁을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2013, 4년 일베 전성기 무렵에 전성기에서 좀 전성기 맞겠지 어쨌든 그때 그 5월 무렵이 되면은 네. 그 노무현 드립이 진짜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재적인 감각으로 느껴졌고 훨씬 더 민감했죠. 근데 이제 몰려들어서 당시 이제 산업화를 하시는 우리 일개이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노무현 짤 올리고 그 운지청 광고 올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좀 민주당 지지하시는 좀 주로 이제 영포티 세대 분들, 그때 30대 20대였던 영포티 세대 분들께서 그 막 엄청 반발을 해요. 이런 폐륜적인 새끼들을 만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5개월이 지나서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 오면은 그분들이 막상 이제는 탕탕절 드립치면서 막 오늘 탕수육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한번 몽둥이 두들겨 맞았던 그 약간 노무현 싫어하는 유저, 혹은 내가 일베 성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보수의 좀 보수적 성향을 가신 분들이, 아니 니들 노무현 가지고는 그랬으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자꾸 뭐라 하냐. 여기서 이제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20대 초반 고등학생 정도의 저 아직도 그때 논쟁들을 보면서 기억하는 게,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색하게 답을 했어요. 아, 쿠데타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는 조롱해도 된다, 죽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 10월 26일 사건에서 뭐 그렇게 막 술 먹고 놀고 막 여자 끼고 그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쪽에서는 뭐라 하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노무현도 뇌물수사 시계는 논두렁 이러면서 뇌물수사 받다가 그냥 자살한 건데 이것도 뭐 깔끔한 죽음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개싸움이 났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간에 그 리치 이기 씨가 대단한 뭐 우파 투사나 태극기 래퍼도 아니게 됐고, 그냥 조롱용으로 어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가지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그 약간 그 노무현 밈 좋아하는 또 보수 성향 사람들에게는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네. 언제든 간에 니들이 우리 우파가 신성시하게 여기는 거 건드려 봐라, 니들 뒤진다, 이렇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6.25라든가 몇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 한국 사회에서 신성시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참전용사 비하. 예전에 그 군역 비하. SNL에서 그 6.25 참전용사 비하 밈 같은 거, 네. 그 개그 같은 것도 한번 그래서 겁나 홍역을 한번 맞았었죠. 그것도 그렇고 군캉스. 군캉스. 군대 갔다 온 거 뭐 요즘에 이게 비슷한 위계는 아닐지언정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너무 카니발이라서 그게 너무 상대 진영을 긁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자들 군대 군역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뭐 군관학사 2년 갔다 오면 돈도 많이 주고 개꿀이네 막 이런 측의 이 이야기들이 왜 부각이 되느냐, 이게 너무 빠르게 상대를 긁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잘 긁히니까. 그래서 그 극이 재밌어가지고 하는 이 카니발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신념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군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 잘 긁히니까 하는 거죠. 그 뭐 참전용사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파가 아닌데 저는 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리치 이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리치 이기가 그런 음악을 하는 것 자체는 그의 자유고, 이들이 이런 뭐 노무현 밈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커뮤니티를 금지시켜야 된다, DC를 닫아야, 일베를 폐쇄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같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이 긁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캔슬을 당하는 거는 사실 업보잖아요. 카르마죠. 이번에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거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거 사실 정용진 신세계 그 이마트 회장이죠 지금. 원래부터가 계속 정치색을 공개적으로 SNS나 이런 데에 표명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걔 제일 유명한 게 뭐 멸공 드립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린다던가. 근데 그 어머니 정유경 회장 어머니 이명희 회장한테 그 단속을 당해가지고 SNS를 닫게 했다라는 그런 유화적인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부터 정치색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했고 그 부하 직원들이 아무래도 자기의 상사 그 최종 보스가 이런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기도 만약에 그런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표현물까지는 용인되지 않을까 해서 이 계속 하임리히 법칙처럼 계속 작은 실수가 이어지다가 이런 일까지 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타벅스가 5월 18일에 시작하는 이벤트 텀블러를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텀블러 이름이 탱크 텀블러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월 18일 날 탱크데이 하면서 텀블러를 무슨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너무 이 전땅크 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5월 18일이 광주 사태가 있었던 그 날이고 그때 그 전두환을 좋아하는 일베 유저들이 탱크로 그 광주 그 시민들을 진압한 걸 가지고 밈화해 가지고 탱크 데이를 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내가 사인으로서 사실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표현이고 이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그 존중이 없는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이 사인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사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공식의 그 스타벅스라는 그 기업을 대변하는 마케팅 담당자 입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혐오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라쇼몽으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나 이런 데 보면은 온갖 이제 추측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거가 진짜 약간 그 총수의 정치 성향과 그 밈 성향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뭐랄까 서로 이제 리미트 해제돼가지고 놀다가 벌어진 참사냐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굉장히 루틴한 업무고 네. 탱크 텀블러 자체는 몇 년 동안 사실은 출시가 되고 있었고 그냥 딱 5월에 그 월요일쯤에 이제 매출 올라올 때쯤에 날을 맞춰가지고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되는 그 해석이 있는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사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치면 안 되듯이 잠깐 뇌가 멈췄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치면 안 되듯이 조금 이제 섬세하게 챙겼으면 아마 스크리닝이 됐어야 됐겠죠.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상징이 세이렌이잖아요. 네. 근데 4월 16일에 세이렌 데이라는 걸 했대요. 세이렌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 배를 이제 인어인데 노래를 불러가지고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근데 그 스타벅스의 상징이 세이렌이잖아요. 그래서 세이렌 텀블러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는데 그거를 4월 16일에 세이렌 데이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만든다. 이게 사실 탱크데이라는 전적이 없었으면은 사실 4월 16일에 그게 밈이 안 됐어요. 그게 바이럴이 안 됐단 말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탱크데이는 너무 빼박이잖아. 이 빼박 행위를 4월 16일에 했다. 그러니까 4월 16일은 전조인 거죠. 그때도 세이렌도 괜찮았으니까 탱크도 괜찮지 않을까? 뭐 누가 뭐 시비를 걸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이 개인으로서 사실 일배를 하든 뭘 하든 DC 인사든 커뮤니티를 하든 제한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SPNS TV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개인의 제작물이 아니라 이 공공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표명을 할 때 이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았어야 되고 그건 마케팅 담당자의 책무인데 그 책무를 소홀히 한 예를 들면 뭐 직무의 유기 혹은 배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보면은 네. 5월 18일 탱크데이 그다음에 책상에 탁 이게 너무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이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담당자의 우리가 뇌 속과 네.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알 수 없다라고 일단 전제는 하고 얘기를 해도 전적이 사실 있긴 해요. 네. 일베 전성기 때 그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일베 전성기. 그때 이제 뭐 약간 뉴스 화면에서 네. 사람 실루엣 나오면은 그분 실루엣 넣고 고려대학교 그 호랑이였나?
네. 한양대학교였나? 거기다가 털 날리는 거 그거를 이제 이응 비읍으로 해놓고 손가락 이거 뭐야 만들기도 어려운 거 요거 집어넣고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이미 이제 전적이 다 이제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게 또 요거로도 이어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흔한 제스처인데 이거가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작자가 심지어 그 중국의 본사가 있는 게임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냐. 근데 이제 반대쪽은 아니 그럼에도 이게 이미 논란이 됐으면은 조심 좀 하지 뭐 이런 쪽으로 갔고 사실은 이게 또 캔슬 컬처의 어떤 뭐랄까 일반 메커니즘 또 아닌가. 되게 부작용들이 많았던 게 진짜 이런 상징들을 이런 표현들을 보였던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의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왜냐면은 그냥 손이 그냥 이렇게 한 이렇게 아주 그 명시적으로 한 제스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손가락을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 손만 잘라와가지고 이게 그 손가락이 아니냐. 손을 이렇게 다 그렸는데 그래서 모든 그림에 손을 그릴 때 약간 막 제약이 가해지고 시작하고 또 모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 손 검수를 하지 않았느냐. 과열이 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솔직히 몇 개는 진짜로 그랬을 것 같긴 해. 너무 빼박인 거 진짜 부자연스럽게 이게 나온 것들이 없진 않아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실은 사고를 전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빼박인 케이스가 몇 개 있다고 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5.18 탱크데이도 뭐랄까 형사 고소가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법 침해를 정의할 거냐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싫은 사람들 개인들이 스타벅스를 불매를 하는 것 운동을 벌이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건 개인의 합리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소비자 정체성 중심주의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불매를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다 보이콧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이 소비자 정체성을 자연인들의 주된 권리처럼 남용하기 시작됐어요. 체벌도 그냥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지금 체벌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벌을 캔슬해버려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체벌이 끝난다는 것도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지 같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맞고 살 일 없다. 저는 수능 직전까지도 맞았거든요. 근데 나 개처럼 때린 그 교사가 나 서울대 가니까 존나 개 좋아했음. SPNS 정면 신호로 바뀌었습니다.